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 경제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아까 질의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징수과, 세정과, 일자리, 그다음에 기획, 항만, 청년 여기뿐만이 아니라 평택시 전체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작년에도 똑같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평택시 그 사무에 민간위탁 조례 있죠. 민간위탁 조례가 있는데 자 장당 노동자 복지회관 운영 이거 위탁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이 위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위탁에 대한 그 사무의 위탁에 대한 조례 보셨어요? 제가 전반적인 뭐 항해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본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어떤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관행적으로 그냥 하시는 부분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조례를 살펴보지 않고 관행적으로 하신다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관련된 조례들은 다 살펴서 업무에 하는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를 주셨습니까? 지금 그 빔 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 사서 주시는 겁니까? 예산을 주시는 겁니까?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줄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까? 자산취득이라는 것은 사무의 위탁의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아니요. 조례상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 근거에서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민간 그 사무의 위탁의 조례를 보고 상위법을 보면 저희들이 운영에 대한 부분은 물품이나 아니면은 그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시에서 사무의 위탁을 하면서 주게 되어 있지만 자산 취득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 취득은 사서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평택시가 우리 일자리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위탁조례 협약서 작년에 그 제가 있던 상임위에서 조목조목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부서 간의 협업이 안 되고 회의 때 이런 얘기들이 서로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민간 위탁이나 위탁에서 물품을 지원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자산 취득비는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들 자산 취득분이 되어 있는 거는 이번 예산에서 전액 다 삭감할 거예요. 아까 기금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그 된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상위 법령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계속 위스탁이 3년마다 재계약되고 하니까 먼저 전임자가 한 실수를 계속 연거푸서 되면서 이게 항시 가능한 것처럼 되고 있는 부분들이 평택시에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법에 근거되지 않고 자산 취득비는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예산이 올라온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장님? 이 예산을 드리는 게 맞습니까? 삭감을 하고 다시 세워서 오시는 게 맞습니까? 고민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다시 또 2025년도에 지적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위스탁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조금법에도 자산 취득할 수 있는 품목들이 없어요. 보조금법에도. 위스탁은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령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저희 지금 여기에도 운영지원율 조례를 보면 평택시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 사무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로 되어 있습니다.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거나가 아니고 사서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 그거를 제가 과마다 다 일일이 지적해서 이거 삭감합니다 설명을 안 드리는 이유는
너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참고하시고요. 예산을 세우실 때 그다음에 전체 회의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좀 공유를 하세요. 작년에 제가 있던 상임위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들은 뭐 다른 의원님들이 또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거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평택사랑 지역화폐 상품권 유통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그 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평택시의 어떤 그 부가가치나 이런 것들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작년에 대대적으로 이게 문제가 됐었죠. 우리 평택시가 아닌 전국적인 사례로. 그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뭐 부정 유통 네네네. 관련된 네. 말씀이신가요? 네. 평택시에서는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도 지금 아마 이 시스템 상으로 약간 이렇게 부당 거래가 좀 이렇게 그 잡히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그 조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제 기억에 한 세네 군데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한 재발 방지나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류보다는 카드나 이런 걸 많이 활성화하고 우리 평택시도 작년 예산보다 아니, 올해 예산보다 내년에 많이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시책도 있고 있는데 지역 앞에 그 발행 지원하는 것도 있고 유통 활성화도 있고 뭐 지역 앞에 특별 발행 지원도 도비로 다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가 매칭되어 있지만 실효성이 그닥 크지 않다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히 사업을 안 하는 것도 아니면 축소하는 것도 아니면 계몽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예산에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예산에 관여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예산들은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삭감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세워야 되는 예산도 예산심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려요. 과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계도를 할 건지 제도적인 보완이 따르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을 수반해서 이런 것들을 어떤 계몽해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알고 계신데도 그런 예산들은 안 세우신 거예요. 못 세우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면 물론 저희가 감액만 보는 게 아니라 증액도 같이 본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해갖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그 157페이지 보면 취업 박람회 행사가 있어요. 보통 이거를 행사를 두 번을 하는데 한 번 올 때마다 몇 명 정도 오시나요? 네, 저희가 올해 이제 두 번 했고요. 한 네. 번은 이제 이충 레포츠 네네. 그쪽에서 했고 한 번은 안중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네네. 올해 하여튼 총 이제 오신 분들이 한 2천여 명 정도 되시고요. 현장에서 이제 면접 봐서 채용되시는 분들이 한 200여 명, 289명 정도 됩니다. 상하반기에서 500명씩은 아니 2,000명이요? 네네. 1,000명씩은 왔다는 거네요. 네. 거기서 한 200명 그러면 한 번에 100명씩 대충 따지자면 그 정도는 지금 구직을 했다는 얘기나요? 아까 저희 그 면접 통해서 네. 채용이 되신 분들이 네. 한 289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89명 거의 네. 300명 가까이 네네.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구축 개보수가 있어요. 이게 작년보다 좀 더 많이 늘었는데 호우 피해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누수가 생겼나요? 저희가 지금 이제 아케이드 시장에 보면 아케이드가 다 이제 네네. 설치가 돼 있는데 이제 네. 워낙 이제 노후화되다 보니까 네. 또 기후 변화에 따라서 집중호우가 오는 기간이 이제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네. 누수가 좀 곳곳에서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거의 이제 그
부분 이렇게 좀 긴급한 데만 좀 보수를 한 상황이고 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전반적으로 다 보수를 할 수 있게끔 견적을 받아서 네네. 올린 예산입니다. 아, 이번엔 전반적 아니 그러면 부분 그때 할 때 그럼 부분 화분도 요번에 같이 포함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하면? 그때 이제 못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그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견적을 받아서 예, 올린 예산입니다. 전에 한 부분 빼고 네네. 통북시장이 제일 많이 저게 보수해야 되네요. 통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 시장보다 다른 것도 이제 예산이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이제 지역이 넓고 이제 상가가 많다 보니까 항상 이제 예산이 다른 시장보다는 조금 많이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견적을 뽑아봤다 이거죠 이게. 네네. 그다음에 177페이지 보면 골목상권 환경 개선 지원으로 그 골목상권 앞에 이제 안내도 같은 거 이런 걸 해놨는데 이게 요번에 한 군데 하는 건가요? 올해 지금 2군데 했습니다. 두 군데? 네. 아니 내년에. 내년에도 지금 저희가 매년 이제 2군데씩 하고 군데씩, 있고요. 예. 예. 예산은 지금 2군데 생각하고 책정을 한 겁니다. 어디예요? 내년에 두 군데가? 지금 이제 결정된 거는 아직 아니고요. 네.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선정을 하는데 네. 일단 한 군데는 이제 좀 해야 되겠다고 저희한테 이제 좀 건의를 한 군데가 있고 네네. 아직 이제 한 개소는 더 저희가 이제 안 한 데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해서 필요한데 그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근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상인회에서는 이제 요구를 좀 계속 하고 계신 상황이니까요. 그 설치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효과가 있는지 하는 생각은 전 좀 들거든요.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은 해보시고 한 건지 전에 해준 데가 그만큼 효과가 봤다든가 뭐 이런 부분은 있었나요? 그거에 대한 결과는 잘 모르시는 거죠? 뭐 단순히 저희가 이제 이 그 안내판을 설치한 거에 대한 어떤 효과를 따로 조사한 건 없는데요. 그렇죠. 예. 네, 이제 여기 이제 상인애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골목 상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안내도 같은 거를 좀 해서 해놓으면 어떤 이제 뭐 상가 안내나 홍보 차원에서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 이번에 공공 배달앱이 24년도에 1억이 다 소진됐나요? 네, 1억이 다 지금 소진이 됩니다. 12월까지. 그러면 이 공공 배달앱이 계속 우리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작년뿐이 아니라도 계속 이렇게 다 소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산은 지금 저희가 그 지금 현재는 한 3,700개 가맹점이 지금 여기 배달 특급에 가맹이 돼 있어서 네. 저희 이제 그 시민들이 이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제 지원 나간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1억은. 다행인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배민하고 또 연계해서 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 배달앱이 과연 효율성 있냐는 얘기를 계속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질문했는데 그래도 다 소진은 됐다 하니 이게 다 소진된 게 언제부터예요? 연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저희가 이게 21년도부터 네. 아마 지원이 나갔던 것 같고요. 네네. 그때는 아마 지금 이거보다 예산이 더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네. 그랬다가 지금 조금 줄어서 저희가 이제 올해 1억 됐고 내년에도 이제 1억을 세웠는데 당시에 이제 세웠던 예산들은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86페이지 물가 안전 관리가 있어요. 이것 좀 이게 진짜 이게 물가 안전 관리라는 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186페이지 물가 안정 홍보물을 제작해서 현수막을 걸고 그다음에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 회의를 하고 착한 가격업소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랬는데 이 착한 가격업소의 기준이 뭐예요? 착한 가격 업소는 일단은 이제 가격이 저희 네. 평균 이제 금액에 비해서 좀 저렴한데 그다음에 이제 이런 위생 상태 이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네.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소가 있는 게요. 25개소에서 90개소로 증가를 했네요. 지금 이제 올해 현재 25개소고 내년도 저희가 이제 그 국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사업량 내려온 게 이제 90개소입니다. 내년에는 국비가 투입이 돼요? 네, 올해도 이제 국비가 투입이 됐었는데 사실 사업량이 조금 부족해서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인센티브를 조금 세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네. 내년에는 이제 국비에서 90개 이제 사업량이 확보가 돼서 국비 사업으로만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가 안정 홍보물을 제작해서 걸면은 물가 안정이 되나? 뭐 노력은 해본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일단 착화업소 25개소 좀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90페이지 에너지 수급 안정이 있어요. 이게 이번엔 좀 감액이 돼서 왔는데 이유가 뭐죠? 이게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계속 본 예산은 10억으로 세웠던 거고요. 네. 이제 올해 2회 추경에 이제 2회 추경 때까지 5억을 추가로 해서 15억이 이제 올해 예산이었고 당초 네네. 본 예산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하다 보니 더 하게 돼서 추경에 5억을 요구했던 건가요? 올해 아마 이제 사업을 하다가 좀 부족분이 있어서 그 추경으로 5억을 제가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적당히 해서 또 추경에 줄 수 있으면 불용보다는 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는 하는데 또 이 도시가스는 이 삶의 질을 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한 조례도 있고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일단 사업량을 보면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 의원입니다. 예, 일단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 이 2025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 서민경제 협력기금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설치 목적이 뭐죠, 과장님? 일단 저희가 소상공인이라 사회적 경제기업 이제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경제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을 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예, 저 역시도 뭐 설치 목적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뭐 혹시 2024년도 혹시 이제 소상공인들 폐업 뭐 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혹시 통계 수치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좀 통계 자료를 좀 받은 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폐업률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이제 폐업이 많은 것이 이제 음식업 관련된 이제 업종이고요. 이게 지금 수치로 봤을 때는 한 600여 개 정도가 신규로 생겼다가 폐업을 하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정확한 수치는 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매스컴에서 보면 이 전국적인 사례예요. 이게 뭐 평택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적인 사례고 워낙 이 경기 자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계속 폐업이 좀 속출하고 있는데 저는 이 서민경제협력기금 자체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이 10억을 이 적립을 해서 내년에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 10억을 적립을 해가지고 어차피 통합재정기금, 재정안정기금으로 저쪽으로 전출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네. 저희가 이제 일반 가정에서 보면 뭐 그냥 적금에다 들여놓고 이자만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과연 내년은 더 힘들 거라고 저는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이 10억을 조성해서 활용도 안 할 거고 그럼 과연 이거를 조성하는 게 맞나라는 저는 좀 의구심을 갖는 거죠. 이 기금에 대한 성격이나 여러 가지로 뭐 이런 목적은 당연히 저는 이제 동의하는 바이고. 근데 이제 왜 제가 자꾸 이런 걸 얘기하냐면 기금을 많이 만든다고 해가지고 좋은 거는 아니에요. 솔직히 적절한 사업을 적절하게 펼쳐야지 좋은 거고 기금은 이 어떻게 됐든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구상해서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단계적으로 기금을 모아가지고 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요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기금의 성격이 급할 때는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고 그냥 이걸 모아서 나중에 뭐 수년간에 적립을 해서 그때 가서 한다? 그건 저는 좀 안 맞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 저희 이 기금 자체를 뭐 10억을 왜 10억을 적립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현재 지금 평택시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이 계속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저기 딜레이를 시켜놨어요. 계속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타 부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 딜레이가 좀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은 이제 딜레이가 돼 버리면 또 사업비도 증가되고 재정 부담이 생기고 또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도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예산가도 여기 계시지만 그런 거를 좀 이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그거에 대해 관련돼서 이제 기금에 대해서 좀 잠깐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134페이지 사업 설명서 134페이지 보면 아까 이제 어떤 저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재단 이제 오늘 좀 청소년 재단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잘 안 했지만 이 재단이나 우리가 이제 이 출자 출연 기관이거나 아니면 위수탁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계약 체결한 데 그런 데 같은 경우면은 거의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134페이지 포승 노동자 복지회관 운영 같은 경우도 아까 뭐 다른 의원님이 자산 취득비 관련돼서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건 뭐 제가 생략을 하고 이 보면은 이 그 밑에 저기를 잘 교육 사업하고 문화행사 및 노동상담 회의실 대관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이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우리 사업 설명서 보고 계시나요? 네. 예. 근데 이 사업 설명서를 보면 제가 이제 이 2024년도 거를 그대로 한번 이 대자뷰가 그대로 이 얘기를 드리면 문화행사 및 노동상담이 글자 하나 안 바뀌고 똑같아요. 이 참석 인원도 똑같고 뭐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이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건수 4건에 172명 참석 내용 뭐 외부 노무사 초빙 노동상담 설명회 3월 음악 공연 3월 연극 공연 6월 그 밑에 24년 말 10월 기준 건수 3건 92명 참석 뭐 23년도야 뭐 지난 거니까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이 23년 말 9월 말 기준하고 이런 거 보면은 똑같이 돼 있고 대관 실적이 23년도 근데 여긴 20건 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노동자 복지회관 관련돼 가지고 여기 뒤에 보면 산출 내역을 이렇게 보면 이 여기에서 이 제대로 이 관리를 하면서 제대로 이걸 판단을 하시나요 혹시? 뭐 거기서 올라온 거를 갖고 그대로 그냥 여기다 이렇게 올려 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예산은 이제 거기서 저희한테 이제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예. 저희가 이제 과에서 다시 이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공공요금액이 이렇게 관리 운영비에서 공공요금액이 감액이 됐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사업 내용에 보면 노동자 복지회관에 이렇게 관련돼서 거기 보면 인건비, 관리 운영비, 교육사업비,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감액.
네. 예, 200만 8만 4천 원인가 그렇게 감액이 돼 있다고 하는데 감액이 됐으면 그만큼 줄어들었을 것 같고 또 이거 반영해서 산출 내역 보면은 전년도보다는 또 늘어났어요. 제세 공과금이. 지금 그 포승 노동자 복지회관 말씀하시는 네, 거 맞으실까요? 네. 네. 이거 보면은 저희가 그 실제 이제 요금 반영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1,500에서 내년도에 1억 1,300으로 좀 줄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됐든 이제 포승 노동자 복지회관도 그렇고 뭐 장강 노동자 복지회관도 이거 운영을 어떻게 됐든 일단 맡기면 그 관련돼 가지고 좀 이 예산 요구액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올려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좀 세세하게 더 관리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그리고 149페이지 보면 149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5060 신중력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진행은 잘 됩니까 이거? 이제 계속 줄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산 자체가. 이게 지금 예. 사실 올해 이제 예산이 줄은 거는 그 지금 저희 그 내부적으로 예산 좀 삭감 때문에 예, 예. 올해는 조금 이제 줄었던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사업량은 이제 올해하고 똑같이 32명 당초 이제 본 예산하고 똑같은 32명인데 이게 예산이 줄은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 4대 보험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요거를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반영을 이번에는 이제 내년에는 하게 돼서 그 부분이 조금 절감된 상황입니다. 3,100만 원 정도. 여기 2024년도 이거 신규 사업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다음 페이지 150페이지 보면 공공 근로 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줄은 것 같아요. 24년도 뭐 추경에서 좀 반납을 좀 하신 것 이것도 같고. 네 마찬가지로 똑같은 똑같은 맥락인가요? 사유로 저희가 똑같은 예산이 맥락인가요? 예, 줄어서 조금 줄였다가 본 예산 대비해서는 사업량 같게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생활임금이 늘었기 때문에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156페이지 좀 잠깐 보시면 156페이지하고 157페이지가 일자리 창출 지원하고 취업 박람회 행사하고 요게 좀 뭐 성격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이게 따로 이렇게 목을 따로 설정해가지고 한 사업을 한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지금 156페이지 같은 경우 그냥 시책 업무 추진비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시책 업무 자체. 추진비고요. 다음 거는 이제 그 취업 박람회 행사로 저희가 연간 2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 이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인데 이게 그냥 추진비예요? 업무 추진비로 따로 그냥 해외 간담회 행사 뭐 식사 제공만 딱 이렇게 이제 산출 내역으로 회의하고 간담회하고 행사하고 식사 제공 이걸 따로 목을 이렇게 빼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나요? 꼭 이거를 새로 사업 하나로? 저희가 지금 이제 팀이 6개 팀이 있는데요. 예. 각 팀별로 지금 업무 관련된 시책 업무 추진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사업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른 그럼 관련된 팀하고 네네. 그럼 지역 박람회 행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조금 줄긴 줄었네. 근데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이것도 요구했고, 마찬가지로 네, 예.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평택 사랑 상품권 관련돼 가지고 이게 이제 발행하고 이제 유통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점점 계속 줄고 있어요. 이게 사랑 상품권이 이 발행하고 유통이요. 이게 지금 아까 저기 그 김혜영 의원님께서도 이제 좀 말씀을 해주셨던 건인데 이제 예. 지류형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저희가 이제 남은 보유량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꾸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작하는 데 비용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지역화폐하고는 어떤 다른 게 좀 뭐가 다르죠? 지역화폐하고? 이제 똑같은 건데 지류 이제 종이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거냐 아니면 카드로 돈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거냐 이제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지역화폐는 뭐
도비에서는 카드로 발급돼가지고 아니 이제 지역 화폐인데 지류형이 있고 이제 카드형이 카드형이 있는 겁니다. 있고요. 네네. 그럼 뭐 거의 비슷한 유사한데 이제 이 평택사랑은 평택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유사하기도 하고 좀 비슷해서 이게 많이 보편화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중복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점점 좀 주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 매년마다 이 지금 사용하시는 빈도수나 이 요구액이나 이런 게 그만큼 사용이 안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원님 이제 지류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예산이 조금 줄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국비 보조 사업으로 이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국비 사업이 이제 해마다 조금씩 이제 줄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그러니까 이거 사랑 상품권은 다 10이잖아요. 100%. 12가 이제 그 같이 비율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도비하고 국비 사업에. 아니 여기 평택사랑 상품 발행 및 운영 지원하는 게 이게 12 100%잖아요. 이거는. 예, 그거는 100%입니다. 발행에 따른 거는. 그러니까 발행했다는 거 100%고 그럼 이거를 이제 발행하는 예산만 여기다 반영을 해놨다는 거죠. 그러면 발행하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류 관련된 이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환전한다거나 은행에서 이제 판매를 할 때 나가는 이제 수수료 뭐 이런 게 들어있는 사업비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일단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네, 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진짜. 그 지금 우리 올해 지금 세외 수입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이제 본예산에는 1,010억이었고 그다음에 추경까지 하면 1,300억이 좀 넘는 것 같은데 930억 정도로 지금 올해 예산안 편성이 됐어요. 이렇게 세외 수입이 줄은 이유가 저희가 그 징수 교부금이 있는데요. 네, 이거 이제 도세의 3%를 교부금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네, 그 부동산 거래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도세, 취득세 같은 경우 많이 줄어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6,400억 정도 징수할 거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네. 이제 변경된 게 5,500억, 한 900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도세가, 그거의 3%면 한 27억 정도가 줄었고요. 네, 그다음에 세입수입 부서에 이제 지난 연도 관연도 그 세입 그 저희가 공문을 얼마나 받을 수 있냐를 이제 각 부서에 보내가지고 취합을 해보니까 한 22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추경 추경에 편성에는 편성 그렇게 하신 거예요? 47억 정도 줄는 걸로 지금 요구된 네, 네. 겁니다. 추경에 이렇게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올 이제 25년도 예산안에 세외 수입이 좀 작게 편성됐고 거기 보면 이제 재산 임대 수입이 있어요. 그 세부 항목 중에 경상적 세외 수입 중에 이게 지금 전년도 본 예산 대비해서 한 50% 정도 줄었거든요. 재산 임대 수입이 이건 왜 이렇게 줄은 거죠? 세외 수입 금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 올해 거 그러니까 내년 예산안 아니, 본 내년. 예산안. 예. 지금 뭐 징수교부금 수입은 좀 줄은 거는 지금 설명을 하셨고요. 예. 그 재산임대 수입이 24년 대비 올해 그러니까 내년 25년 예산이 한 50%가 지금 줄었습니다. 12억 24억 정도였었는데 12억으로. 그리고 뭐 지금 그거는 회계과 이제 저희가 고문을 보냈었더니 그 정도 그쪽, 이제 아. 취합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회계과에서 이제 이렇게 임대 수입이 준다고 준다. 와가지고 이렇게 왔다 예. 답변이. 예. 이거는 회계과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예. 그리고 하여간에 그 올해 3회 추경에 이제 세외 수입이 한 총 1,3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자, 본 예산에서 이제 증액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내년 편성이 좀 많이 줄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게 좀
뭐 좀 과소해서 추계한 건 아닌가 그런 건 아니고요. 세액 수입 이 편성 어디서 합니까? 이렇게 항목별로 하는데 이제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공유재산 관련된 거는 회계과 그러니까 편성하고요. 각 부서에서 이제 해서 예. 취합해서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금 마지막 추경 대비하신 거는 이제 순세익 잉여금이 네. 이제 추경에 전부 반영됐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제 당초 예산 금년 거하고 했다 보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고사항이 큽니다. 고상이 커서 예, 예. 지금 차익이 많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경제과 그 노동 안전 지킴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44페이지죠. 사업 설명에서. 이게 민간 경상 이제 사업 보조인데 지금 이 산출 내역이 좀 이제 표기를 좀 구체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 뭐 차량 임차리 유지비 세대 해가지고 아, 인건비 네. 6명 홍보비 교육비 해가지고 2억 3,949만 원인데 너무 산출 내역이 이렇게 보고서는 이거 뭐 어떻게 네, 세부적으로 해서 별도로 네, 제출하겠습니다. 해주시고 네. 다음부터도 이런 거 좀 예산서에 설명서에 담으실 때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그 그 건설 현장이나 이런데 제조업소 이런데 다니면서 이제 하는 그런 저기잖아요. 점검하고 네, 그렇습니다. 노동안전 네. 지킴이 네. 6분이 있나 봐요. 6분이 거기에 지금 저희가 이제 권역별로 북부, 서부, 뭐 남부 이렇게 나눠서 두 분씩 두 분씩 해서. 짝져서 네, 6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차량도 세 대가 있는 것 같고 네. 요거에 대한 세부 내역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154페이지) 그 청년층 인턴 사업 여기 지금 올해 요구액이 4억 2,400인데 이게 보니까 뭐 대부분 인건비 같아요. 인건비. 네, 그 일자리 청년들한테 이제 인턴 사업으로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네네. 근데 지금 아까도 그 다른 어디 아까 이경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 4대 보험 기간 분담금 있잖아요. 이건 여기는 편성이 안 돼 있는 거는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하는 건가요?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거는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하고 아니 어떤 거는 자체 편성하고 그러던데 어떤 사이?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는 거의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공공근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업량이 400여 명이 넘다 보니까 네. 저희 부서에서 그냥 하는 걸로 돼 지급하고, 있고 네. 또 이제 도비 사업이라든지 국비 사업에 따른 또 4대 보험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편성합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4대 보험 분담금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뭐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159페이지 그 자격증 취득자 강의 경험 제공 이게 이제 그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한테 이 강의 이 경험을 제공하려고 지금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데 지금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시간당 3만 원을 책정을 하셨나 봐요. 네, 이분들이 이제 경험을 쌓는, 하게끔 하시는 거라 이제 3만 원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고 이제 집행률이 지금 55%인 거는 저희가 이제 사업 기간이 하반기는 9월부터 11월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제 인건비가 10월 현재로 집행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 11월까지 이제 사업을 계속 추진을 했던 상황이라 그 이후 되면은 정도 집행률은 네, 집행을 다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 강사비가 너무 작아서 참여를 안 하시나 해가지고 뭐 이 집행은 다 거의 완료될 거다 예산만큼. 네. 그리고 161페이지 그 일자리 센터 상담사 인건비 지원 이게 이제 민간 위탁에서 이제 산업진흥으로 공공위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 네, 대비. 그렇습니다. 이번 지금 인건비도 좀 줄었는데 인건비는 뭐 인원이 좀 줄었나요? 인원이 아마 저희가 올해 이제 20명에서 한 분 그만두신 한 분 분이 그만두신 있어서 분이죠. 19명 인건비분으로. 그래서 네. 좀 줄은 거고 네네. 그다음에 그 간접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 뭐 수수료나 이런 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지금 이 오픈 언제 하죠? 저희가 지금 이제 전문직 직원은 이제 2명 채용을 한 상태고요. 채용을 했습니까? 예, 네. 채용은 돼 있고 다만 이제 개소를 정식으로는 아직 안 한 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이 업무를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절 근로자 네. 관련돼서. 그래서 거기하고 업무를 이제 연말까지 인계 인수를 받고 정식으로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내년 1월 정도부터는 저희 일자리 저 경제과에서 그 업무를 이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요. 네네. 바로 시작하네요. 네. 근데 지금 여기 센터장 1명하고 직원 1명이 아주 2명이 이제 채용되는 것 같은데 이 인건비는 따로 있나요? 인건비는 여기 인건비가 없어요. 인건비는 네, 총무과에서 저희 계약직으로 네네. 아, 총무과에서 직접 네네. 계약해서. 네. 그다음에 전통시장 경영 개선 지원 이 사업 이게 지금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 참석 수당하고 이런 회의 수당 같은데 이것도 지금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회의를 지금 5회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간다면 20회. 이 지금 유통 발전 협의회 이거는 몇 회 했나요? 지금 올해 지금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어요. 네, 올해 한 번 했고 사실은 이제 해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유통상생 발전위가 이제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게 되면 때 이제 주로 이제 지역 이런 업체하고 어떤 협력안을 내서 이제 결정을 하는 이제 그런 회의 기구인데 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서 한 번에 이제 협의가 돼서 이제 끝난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안 되면 뭐 2차, 3차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한 번이지만 또 내년에는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5회를 좀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올해 지금 여기 대규모 그 점포 네. 대형 유통기업 이 들어온 게 있나요? 올해? 지금 저기 송탄 농협 그 하나로타운이라고 하나로마트. 가재동에 있는 그게 이제 올해 저희한테 신고가 이제 들어온 겁니다. 지금 저 짓고 있는 거. 네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회의를 한번 하셨다. 예.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5회를 편성한다 말씀이네요. 나 175페이지 이 차 보존 지원금 이것도 집행률이 지금 14.8%뿐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3회 추경 때 좀 1억을 좀 삭감한 사항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예산을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올보다 조금 삭감을 해서 1억 5천으로 좀 올린 상황이고요. 네. 이게 조금 저조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에서 하는 2차 보존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저희보다는 조금 조건이 좋아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2% 1년 주는데 도 같은 경우에 이제 2% 5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먼저 쓰다 보니까 저희 거가 아무래도 조금 이게 좀 사용하는 게 좀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게 저 청년 창업자 2차 보존하고 또 똑같은 맥락이네요. 거기도 그렇더라고요. 거기도 도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5년 지원해줘서 예산을 좀 안 쓰고 있다 그러는데 그럼 이 예산 1억 5천씩 필요한가요? 그래도 이제 아시다시피 올해는- 올해도 경기가 올해는- 내년에도 또 이제 경기가 더 이제 안 좋다고 봤을 때 네. 저희가 그래도 좀 넉넉하게 잡아놓는 편이 좀 좋을 것 같아서 1억 5천으로 세웠습니다. 이거 좀 조금 일부 감액하고 추경에 상황 봐서 이렇게 또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여간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올해는 이제 1억 감액에서 7,600으로 진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쪽 평택 사랑상품권하고 이런 거는 더 질문하셨고 이게 궁금해서 그런데 이거 저기 평택 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지원에
가맹점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이 2억 4천 이제 편성이 됐는데 네네. 요거에 대해서 좀 이게 얼마씩 해주는지 이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지금 저희가 평택사랑을 이제 그 받는 가맹점이 한 2만 8천 개소 정도 저희 평택시에 가맹이 돼 있고요. 2만 8천 개.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카드를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업주간에는 이제 수수료가 0.8%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그 연간 2번에 나눠서 그 전액은 다 지원을 못 해주고 그 예산의 범위 한도 내에서 프로테지를 좀 정해서 지원을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최고는 이제 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최하 이제 5천 원 미만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전체는 이제 가맹점은 그렇게 되지만 실제로 이제 지원이 나가는 데는 한 5천 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5천 개소요. 네. 2만 8천 개소인데 5천 개소 정도 지원이 나간다. 그리고 한 업소당 50만 원. 최고 이제 50만 원이 50만 한도입니다. 원까지. 네, 한도를 좀 정했습니다. 최고 50만 원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산정한 게 근데 여기 산출 산출 내역이 보면 이게 얼마입니까? 1,000억 곱하기 1,000억. 0.8.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30%. 네, 코나이에서 이제 저희가 12억 이하 이제 가맹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매출이 네. 그 평균 이제 그 매출액을 거기서 자료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 평균 한 1,000억이라고 보고 그거에 이제 0.8% 수수료에다가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건 한 30% 정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 네. 얘기인가요? 예. 12억 이하 가맹점한테만이 해당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세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의 그 이제 고지서 송달 등 우편 요금 이게 지금 일반 우편이 한 16만 건 감소됐다고 지금 여기 표기를 하셨는데 예, 이게 이제 모바일 그 전자고지 시스템 그거 도입해서 그런 건가요? 예. 당초에 이게 저희가 전자고지 같이 발송할 때 일반 우편물을 같이 보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고지 송달하면서 못 받는 사람들 많이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발송을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이 하다가. 그 금액이 들었었고 한 16만 건 정도가. 16만 건.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굳이 그걸 보낼 필요가 한번 홍보가 됐으니 네. 올해는 그냥 삭감을 해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일반 우편은 안 보내고 모바일 고지만 한다. 예, 예. 네, 그런 말씀. 그러고 나서 못 받은 사람들은 저희가 공시 송달을 해서 한 달을 연장을 하고 세액 공제한 거를 정상으로 돌려서 부과하는 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모바일 고지서 전자고지 시스템으로 이렇게 발송하는 게 한 16만 건 정도 되나요? 예, 그 비율이 네. 지금 현재 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체 한 16만 건 정도 됩니다. 전체 저희가 보내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 전체 이게 지금 일반 우편하고 등기 우편 여기에 지금 모바일 이거 16만 건 빠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산출 내역에 표기된 거에 예, 그러면 60만 건, 한 76만 건 보내나 보네요. 예, 전체 한 80만 건. 80만 건 전체. 정기분하고 수시하고 일반 안내문까지. 보내는 게. 예. 이거를 좀 이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많이 좀 홍보하고 해가지고 많이 이쪽으로 가입을 네, 유도를 지금 하고 좀 있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의 그 몇 페이지죠? 213페이지요. 그 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 보면 임기제 공무원은 이제 지방세 및 세액 수입이 체납액 징수 포상금 해가지고 임기제 공무원은 500만 원씩 3명을 4회 지급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직원은 250만 원씩 4회. 지방세 별도, 이제 세액 수입 별도인데 이게 왜 임기제 공무원하고 지방 공무원하고 금액이 틀린가요? 500만 원 임기제 공무원은 500만 원씩 주고 혹시나 그래서 그게 일반 공무원은 그 한 번 지급하는 게 30만 원이고요. 네 한도가. 한도가 예, 그리고 저기 임기제는 100만 원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게 네, 조례 그렇게. 조례. 예. 일반 공무원은 30만 원 한 번 지급할 때 예, 예. 임기제는 건당 100만 원. 30만 원, 맥시멈 30만 원, 임기제는 100만 원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세외 수입 예산을 안 세웠었는데 네. 지난번에 이제 뭐 세외 수입이 좀 30매덕이 좀 크게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징수하면 그 세외 수입 관련해서도 이제 포상금을 1,000만 원을 저희가 올해 좀 세우려고 지금 그렇게 예산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게 이 지금 말씀하신 1,000만 원이나 이 500만 원은 이제 전체 금액이라는 얘기네요. 한 건에 100만 원씩. 그러니까 그 임기제 공무원당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500만 원 3명 4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그 100만 원씩 줄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9천만 원을 임기제를 세웠었는데 그게 이제 그 300만 원 이상 그게 지급이 분기별 300만 원 이상 지급이 안 돼 가지고요. 분기별. 그래서 3명 해다 보면은 뭐 900만 원. 근데 그러니까 임기제 공무원이 몇 분이 받는 거예요, 이게? 그거 임기제 공무원이 3명입니다. 세 명이?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차량등록사업소는 따로지만은 거기에 한 명이 더 있어가지고 이제 징수 포상금을 받았었는데 네. 저희 과는 이제 3명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500만 원을 받는 거네요. 총? 분기별 한 900만 원씩 그 맥시멈 900만 원 정도 받아갑니다. 아, 분기별 네. 900이요? 분기별 지금 맥시멈은 900만 원이고 4번으로 4분기로 하다 보면 1인당 3,600인데 3,600까지는 안 가고 1인당 3천만 원 연간 해가지고 9천만 원을 올해 이제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게. 한 번 지급할 때 100만 원 지급할 수 있다면 그거를 9번 지급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임기제 공무원은 한 번 지급할 수 있는 게 100만 원이라면서요. 체납자 1인당 맥시멈이 저거고요. 아, 체납자 1인당 1인당 100만 원. 1인당 한 건당 100만 건당 원을 할 수 100만 원. 있는데 징수명령이나 이제 여러 그 명을 여러 건 하다 되면 보면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아, 한 건당 체납자 한 1인당 100만 원인데 이거를 이제 다섯 건 하면 이제 500만 원씩 이렇게 받는다. 아, 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경제과부터 질의할게요. 그 132페이지에 보면 장당 노동자 복지회관 운영이 있고요. 134페이지에 보면 포승 노동자 복지회관 운영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여기에 보면 대관료 수입이 있어요. 우리 그 장당동에는 440만 5천 원이 있고 저쪽에 그 포승에는 116만 원 116만 4천 원 정도가 있는데 이 대관 수입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죠? 대관 수입은 일단 복지회관에서 이제 운영을 하면서 받으면 저희가 이제 세외 수입으로 예. 시에서 다시 잡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자체 거기에 강사비나 뭐 이런 거 운영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다시 세 수입으로 다시 환원시켜 주는 거예요? 네, 강사비는 저희가 이제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기 지원해주고.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저고 최재형 의원님은 여기 이제 장당동 노동자 복지회관에 우리가 이제 운영위원으로 돼 있어서 한데 제가 이거를 미처 챙겨보지 못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여기에 보면 노동자 그 상담 운영비가 이렇게 보면 운영비가 한 장당에는 한 600만 원 정도가 들어있고 포승에는 한 360만 원 정도가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 노동 상담소가 또 운영 지원이 도비가 이게 지금 6천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노동 지금 상담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위치는 어디예요? 지금 노동 상담소는 그 북부 쪽에 그 송탄 소방서 옆쪽에 보시면 그 한국노총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방서 협회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좀 잘 저희들이 처음 위원회 처음 구성되고 제가 위치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거기에서는 그럼 북부 쪽만 상담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전 지역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그 장당동 복지관에도 노동 상담료가 들어 있고 우리가 또 그 포송 국가공단에도 보면 360만 원이라는 그 360이 아니구나. 이게 이제 그 상담 그 요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은 뭐죠? 노동 상담소에서 보니까 그 사업을 보니까 우리 노동 상담 운영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똑같은 중복되는 같은 사항인데 이게 복지회관이 있는데 이게 그 상담소를 운영을 또 별도로 해야 되는 건지. 이제 노동 상담소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비 지원받아서 이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 100%가 아니라 우리 시비도 70%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서 복지회관이 있는데도 또 상담소가 또 필요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이제 상담을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그 노동 관련해서 임금 체불도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상담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상담소가 이제 그 노동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노총에서 이제 그 공모 통해서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도 이제 연간 제가 알기로 한 240건 정도의 이제 노동 상담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장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노동 관련된 팀장이 또 이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 팀에서 이제 노동 또 관련된 상담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간 한 뭐 200건 후반에서 한 300건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포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상담소라고는 써있지만 상담 관련된 이제 각종 행사나 사업, 뭐 법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게 이제 포승 우리 그 장당 복지관은 예산이 뭐 5억 55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고 포승 노동자 그 회관은 2억 8,820만 원 정도가 됐는데 그러면 같은 그 노동 상담소라고 운영을 하는데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예. 근데 예산이 뭐 이게 그 장당 복지관이나 그 포승 복지관 보다는 예산이 턱없이 이게 부족한데 여기에서는 하는 업무는 그냥 단순해서 그런가요? 죄송한데 어떤 업무가 단순하다고 말씀하신 아니 건지. 금액이 지금 노동 상담소 운영 한국노총에서 한다며요. 여기는 예산이 지금 6천만 원뿐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장당하고 포승 네네. 거는 몇 억씩 돼 있는데 그렇죠. 예. 여기에서는 단순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것뿐이 안 되느냐. 네네. 노동상담소는 이제 업무가 노동 상담만 하고 있는 거고요. 잘 네. 아시겠지만 이제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을 하면서 같이 이제 그 복지 회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틀립니다. 인력도 이제 배치되어 있는 게 틀리고요. 그럼 지금 장당 복지관이나 그 포송 노동 복지관은 입찰을 하잖아요. 입찰을 하는데 이게 그 이쪽 지금 노동 상담소 운영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되죠? 어떻게 이게 선정되죠? 선정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공고를 12월 중에 아마 해서 예. 이제 그 업체가 이제 접수가 되면은 단체나 기관이 접수가 되면 이제 선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같은 그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는데 이게 그
저희는 여기 노동자 사무실이 있다는 건 저희들이 알았지만 이게 저희가 위치가 어디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좀 궁금해해요. 거기 그 소방서 옆에 있다 했는데 여기에 그 사업량이라든가 사업 기관이 그 액을 해줄 때 이게 노동 그 복지관 아니 상담소 그 주소를 같이 함께 좀 적어 주셨으면 저희들이 저기 업무상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17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5,048만 원이 이제 그 예산이 수반돼 있는데요. 이게 등록된 상인의 수가 19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됐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선정이 됐죠? 선정 과정이? 저희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이제 그 만든 신규 사업이었고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 그 골목 상권 상인회에서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서 올리면 여기서 이제 신청하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이제 10개소 이제 각 500만 원씩 그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1군데가 신청을 했고요. 예. 10개소가 이제 선정이 돼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선정되는 골목 이게 상가 그 마을마다 동마다 이제 이게 상권이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상가들이 이게 구성이 돼 가지고 공모를 하는 건가요? 여기 북부 지역으로 따진다고 보면 점촌 골목상가도 있고 이충 골목상가도 있고 장당 골목상가도 있죠. 그러면 거기에 상인회 구성이 되면 그 상인회에서 여기든 언제든지 이게 참여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 이제 공동체 활성화 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그 많은 그 예산을 좀 이렇게 투여를 해서 여러 가지 상인의 그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예산도 수반하고 하는데 과연 우리 그 담당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이런 돈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소상공인 돈들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관리 감독 잘 하고 계시는지요? 네, 나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끼리 서로 그 어떤 그 갈라치기 그 뭐라 그럴까 갈등 이런 것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의 총 소상공인의 협의회에서는 이런 골목상권과 각 지역에 있는 골목 그 뭐라고 보면 이제 예산이 적으니까 영세 골목상권이라고 그러죠. 이런 데고 같이 상생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 그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이 이제 골목상권 상인회들하고 좀 유기적으로 좀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북부 지역하고는 조금 어떤 갈등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 똑같은 소상공인 연합회고 평택시 총 소상공인 연합회가 있고 각 이제 그 뭐 고덕지구에 상인회가 있고 골목상권 그 상인회가 있고 또 북부 지역 그 소상공인 연합회가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서로 이거를 협력을 해서 상생 협력해서 그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서로 그 소외감을 가지고 서로 이제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우리 일자리 창출 경제과장님께서는 요거 갈등 해소를 할 수 있는 그 가교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네, 지금 의원님 주신 말씀 잘 유념해서 예.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경제도 힘들고 다 어렵지 않습니까? 안데 그 어떤 그 예산이 수반이 되면 이거 예산을 유적절한 곳에 잘 쓸 수 있도록 그것도 관리 감독도 해주시고 또 그 선정돼서 조금씩 500만 원이고 뭐 1,000만 원이고 이게 이제 그 예산이 수반되면 이렇게 보면 어떤 골목에서든 어디 행사를 하더라고요. 행사를 하는데 이게 물론 헛되이 쓰여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그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요거를 유효적절하게 잘 쓰시는지에 어떤 그
현황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그 6월달에 행정감사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자료 요청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좀 해주시고 갈등 문제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18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역화폐 특별 발행 지원 이게 도비가 있는데 그 예산이 좀 큽니다. 27억 9,400만 원 정도인데 저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 할인 명절 기간에 10%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그 명절 때 전통시장을 가보면 줄을 뭐 2시간, 뭐 3시간 어떤 분들은 막 4시간을 이렇게 줄 서 있다고 하소연을 저희들이 이제 명절 때 전통시장을 인사 겸 제수용품이나 이런 걸 구입하러 시장 투어를 가게 되면 아우성을 하더라고요. 특히 통복시장 같은 데는 뭐 4시간을 기다렸다는 둥 하는데 이 업이 그러니까 할인권을 이거를 교환하기 위해서인 건가요? 이게? 지금 이제 지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떤 그 페이백 행사라든지 이런 걸로 했을 때 이제 저희 이제 시 자체 사업은 아니고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라든지 뭐 경상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네. 그럴 경우에 이제 특정 어떤 한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알기로 이제 영수증을 갖고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을 하면 그거를 이제 그 저희 평택사랑 상품권으로 이제 환급을 해주는 행사인데 그럴 때는 아마 줄을 서서 아마 조금 대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 저기 보면 상담하고 그걸 교환해주고 하는 데가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복시장을 가니까 시민들이죠. 그 줄 서서 이제 교환하려고 기다리시는 분인데 아수라장이더라고요. 그리고 통복시장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서정리 재래시장이나 송탄시장을 가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점을 찾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만 그 전통 그 명절 때 전통 시장 그걸 교환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상담사들을 더 늘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가보면 좀 뭐라 그럴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붐비고 아우성이고 이래요. 이래서 이런 것도 좀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 주신 그 184페이지의 그 예. 특별 발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류가 아니라 이제 카드로 충전하는 그 사업비에 대한 이제 지원이고요. 지금 이제 줄 서고 이런 거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뭐 특별 행사 기간이에요. 그런 기간에 할 때가 이제 그렇게 유독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뭐 경상원이라든지 사업 추진하는 기관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해서 인력을 조금 더 늘려서 보강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뭐 시장 뭐 제수용품 사러 나왔다 여기서 시간 다 보낸다고 굉장히 이렇게 우리들이 의원인 걸 알고 이렇게 고통을 막 호소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기회 되면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그 계제가 돼서 말씀을 드리니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선점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19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국비 사업이 이게 22억 9,2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그 태양광, 태양열, 지열 뭐 3종 신생 에너지 설비를 250개 소에다가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라고 지금 했는데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이제 국비 공모 사업이고요, 의원님. 네. 이제 올해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이제 네. 선정이 안 돼서 올해는 없었고 내년도에는 이제 그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년도부터 이 사업이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1차, 2차, 3차에서 이제 지역을 이제 어느 지역부터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좀 그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제 대상을 보면은 서부 남부권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14개 읍면동이 지금 대상이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어떤 순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요 지역을 좀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은 태양열, 지열 관련돼서 이제 그
이제 건물이든지 주택 그 대상자가 이제 신청을 하면 그분들한테 이제 그 일정 부분의 지원금을 보조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14개 그 읍면동이라고 된 건 이건 1차적으로 선정된 동인가요? 여기가 지금 3차가 되겠습니다. 3차예요? 하여튼 뭐 이게 그 사업비를 보니까 17억 정도가 이제 계상이 됐는데 저는 뭐 태양광 202개소 태양광 또 이게 이제 키로수가 틀리네요. 606kW가 있고 하나 290kW가 있는데 이게 뭐가 어떻게 다르죠? 어떻게 그 이게 이제 주택과 이제 건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제 3kW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주택은 네네. 예. 건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양하게 했습니다. 이제 예. 그리고 이게 태양열 그동안은 태양열을 많이 했죠. 그 농어촌이나 이런 데 이제 많이 이제 이걸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무슨 걱정을 하냐면 이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환경 호르몬이나 이거 폐기할 때 이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거 옛날에 차후에 이게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게 몇 년이라고 좀 파악한 건 없는데 기본 10년 이상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에 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태양광은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별로 이렇게 해도 생각만큼 실효성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나중에 이걸 처리를 할 때 이게 지원금 같은 게 있어서 처리를 해 주면 괜찮은데 이거를 그 개인 부담으로서 이걸 처리한다고 하면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이거지 그 처리에 대한 대책을 따로 저희가 수립한 건 없고요. 예. 지금 의원님이 주신 의료 사항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고민을 좀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민 좀 해보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산 비탈이나 이런 데 수목이 있는데도 이렇게 태양광을 많이 설치를 했고 또 어떤 데는 건물을 막 뒤덮은 데도 있어요. 이렇게 뒤덮은 데도 있고 어떤 면은 바닷가 갯벌에다 한 데도 있고 어느 곳은 호수를 뒤덮은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게 태양광을 발생해서 에너지 이득은 될지 몰라도 환경 피해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알고 계신가요? 일단 이제 이거 폐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다만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를 지금 그 저희가 생산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이제 기업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알리백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그 제도가 그렇죠. 있어서 예. 예,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필요한 사항이라 하시는 건 좋은데 차후에 이거 철거했을 때 그 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그 설치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자기들만의 그 피해라고 이렇게 그걸 철거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설치할 때 비용보다 철거 비용이 어떻게 되면 더 수반된다는 이런 걱정들도 하고 계시니까 요 사업을 하시되 나중에 그 시설할 때하고 또 우리가 철거할 때까지의 그 어떤 책임 소재라고 할까요? 지원법 이런 것도 좀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진행하셨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질의는 끝나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경제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자치국 및 본청 관할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